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다른 보험 유튜브를 보면서 태아부터 40대까지는 참 볼만한 영상이 많은데 왜 50대부터는 볼만한 영상이 없지? 기껏 찾아봤더니 간병인, 치매, 입원비 왜 이런 거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0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55세 남성분이 최근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친척분 통해서 좋은 보험이니까 자기 믿고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해서 덜컥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 가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제 근로소득도 은퇴해야 되는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선 가입된 보험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무려 4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특약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에게 특약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면서 필요성을 여쭤봤더니 대부분은 다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객님들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은 특약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이래서 필요하고 이러니까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반대로 이건 이래서 필요 없고 저건 저래서 필요 없다, 즉 불필요성을 설명하는 것, 이 중에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대다수 고객님들은 그제서야 조금 납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이렇습니다. 불특정한 미래를 특약이라는 화폐로 구매. 그럼 과소비를 하면 그만큼 과다 지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보장을 얼만큼 준비해야 하는지,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약 1,500만 원이라면 부담을 안 가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일부 공제 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데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기준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항목 80%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7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은 20%에서 30%로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가장 안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만 있어도 보험은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실비보험이 거의 만능에 가까운 보험은 맞지만 실비보험 한 가지만으로 부담스러운 병원비 지출을 줄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자부담이 20%, 30% 되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20%, 30%는 고스란히 내가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 진료일수록 비용 부담 증가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보장 한도입니다. 필손보험은 연간 최대 한도 5천만 원입니다. 물론 1년에 연간 5천만 원의 의료비를 모두 소진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5천만 원 소진이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비 외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고가의 치료를 한다는 건 결국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비급여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간병이나 요양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비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상품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가입하는 걸 종합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보험에 구성되는 특약입니다. 종합보험, 요즘은 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 상품에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보통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 없이 이것저것 구성하다 보면 보험료만 올라가고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받을 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약을 먼저 준비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실비보험이 있다는 가정하에 딱 3개의 보험으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3대 질병보험, 두 번째 수술비보험, 세 번째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러면 필요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3대 질병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흔히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면 남성은 약 39%, 여성은 36% 암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2022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질환 환자 수가 약 117만 명, 심장 질환의 환자 수는 약 183만 명입니다. 암에 비해서 매우 낮아 보이지만 이건 1년 기준의 환자 수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가 되는 걸 감안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암보다 혈관 진단비가 더 중요하다, 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암 진단비는 가입을 하고 뇌와 심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발병률이 높아지는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연령이 증가될수록 중요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비보험이 정말 중요한 보험인데 100% 완벽할 수 없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2023년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상위 7위에 해당하는 수술비가 약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요 34개 수술 평균 비용이 약 4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수술비만 계산했을 경우이고요. 여기에 입원 비용, 각종 처치 비용에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훨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현재 4세대 기준 20%,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20%, 30%는 내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의료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수술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5세대 실손을 보면 외래유율이 건보료율로 최대 90%, 그러니까 지금보다 70% 정도 병원비 지출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다가 용종이 발견돼서 제거를 하면 수술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비보험에서 당일 시술, 즉 외래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비의 중요성 더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배상 책임입니다. 질병과 상해, 우리에게 사고는 내 몸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는 게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남녀 구분 없고 연령 구분 없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가 카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카페에서 지나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 노트북에 커피를 쏟거나 컵으로 떨어뜨려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럼 수리비는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리비가 몇만 원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죠. 그리고 지금 예를 노트북 파손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누수사고라던가 아니면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면 이건 질병사고가 아니라서 실손보험에서도 전혀 보상이 안 되고요. 순전히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겠죠. 정리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보험은 실비보험이 있다면 3대 질병보험, 수술비보험, 그리고 배상책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개인의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질병에는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가 있고, 수술비는 일반 질병수술, 상해수술, 1에서 5종 수술비, 배상책임은 가족일상 배상책임, 이렇게 총 10개의 특약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만 보시면 보험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이 정도면 충분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흔히 진단비와 치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실 때요. 진단비는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사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은 기본적으로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해감과 소해감은 회사마다 분류도 다르고 그래서 암보험의 핵심은 일반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암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게 수술이나 약물, 방사선이 있고 또 세세하게 하위 치료 방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 시장을 보면 이런 치료 특약 하나하나만 보장해주는 그런 특약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진단의 분류와 치료 방법 때문에 암 보장에는 정말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과 새로 나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좋다는 말만 듣고 가입을 하다 보면 보험은 무한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암에 대한 특별한 가족력이 없다면 이 두 개 정도만 잘 챙기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3대 진단비 항목에서 암 진단 영역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뇌와 심장질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질환 이러면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특약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약관상 분류된 질병 분류를 보면 두 질병을 합쳐도 약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뇌출혈은 발병률이 10%도 채 안 되는데요. 이를 온전하게 100% 보상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진단비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 관련 보장은 뇌혈관 진단비,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심장질환 진단비도 아마 급성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발병률이 고작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특약으로 심장의 대비책을 마련해 두냐면 허혈성 진단비라는 항목으로 심장질환의 보장을 구성을 하는데, 무엇보다 질병코드 I20에 해당하는 협심증이라는 질병이 심장 단일 질병으로는 약 38%의 발병률로 가장 높기 때문에 예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그리고 보험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허혈성까지는 보장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진단비를 합쳐도 100% 보장이 안 되는데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심혈관 진단비라는 항목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부르기 쉽게 심혈관 진단비라고 부르는데 이건 회사마다 특약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이름이 다른 만큼 보장되는 범위도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전체 케어가 되면 다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은 보장의 가능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모든 보장이 다 되는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 보장이 잘 되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심혈관 진단비에서는 빈맥이나 심방세동, 기타 부정맥, 심부전, 이 항목들이 보장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내가 심장질환의 리스크가 있다,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심혈관 진단비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는 총 5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질병 수술비,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그리고 5종 수술비의 파생품이죠. 7, 8, 9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질병 수술비는 포괄주의 방식, 그러니까 약관에서 몇몇 가지 보장이 안 되는 걸 명시해두고 나머지는 전부 보장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다만 상품별로 가입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보장 금액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가입하는 수술비가 1에서 5종 수술비인데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차등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수술비 다음으로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합니다. 파생품인 7, 8, 9종은 비관혈과 수술 보장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 수술비는 질병 코드에 따라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100대 수술비다 그러면 100가지의 질병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특정 질병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서 명시된 한 가지만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유방절제 수술비, 이러면 유방의 질병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절제를 해야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정말 한정적입니다. 물론 수술비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의 취지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일반 수술비 그리고 5종 수술비, 이 두 가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집에 누수가 된 원인을 찾아서 보수공사를 해야 할 거고요. 아랫집에 피해를 본 물품들을 장판이나 도배, 그리고 가구나 가전, 다른 집기류 등을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비용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냥 상상만 해도, 아니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해두고 있다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개의 특약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100개가 넘는 특약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은 실비보험을 활용해서 위험에 대비하시고 내 인생에 발생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보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천 플랜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3대 진단비, 일반암과 유사암 구성을 했고요. 보장 범위가 넓은 상해 특약,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실비보험의 보완제로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술비 함께 구성을 했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 배상 책임까지 모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을 하면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니냐? 나이가 있어서 저렇게 가입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보시면 50세 남성분 약 15만 원, 여성분은 약 11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알려드린 보험료보다 내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그러면 내가 불필요한 특약을 많이 가입해서 낭비되는 보험료가 있는 건 아닌지 보험 점검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다양한 상품을 분석,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한 필요성, 그리고 결과에 따른 비용과 보장의 합리성, 이렇게 양질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